지난 9일 저녁 한 가게에서 사장과 두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게 됐습니다. 손님들은 술에 취해 메뉴를 주문하고 주문한 적이 없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는데요. 그리고 오히려 손님 쪽에서 경찰을 부르기도 했습니다. 결국 해당 메뉴를 제외한 채 계산을 진행하게 됐고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 계산을 하고 간 줄 알았던 손님들이 사장의 차에 타 있었던 건데요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, 이게? 네, 일단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손발이 떨려서 장사하기 너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. 예. 이게 충남 당진의 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인데 남성 2명이 처음에 들어와서 술이랑 안주를 주문을 합니다. 그리고는 안주에 들어있던 토마토를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장님이 보기에 토마토가 몇 개 남아있길래 이거 다 드시면 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일행 중에 한 명이 그럼 이 자리에서 다 먹으면 주나? 이렇게 답을 하길래 일단 기분이 나빴는데 혹시 좀 과일을 더 원하나 싶어서 미니 과일이란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 이걸 시키시면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일행 중에 한 명이 그럼 그거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과일을 가져다 줬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남성 일행이 갑자기 나 이거 시킨 적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일행분이 주문하신 겁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요. 주문한 남성도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안 먹으면 돼 라고 나왔다는 겁니다. 그 이후에 계산하려고 내려오더니 주문서에 이 미니 과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시켰는데 이거 주문서에 왜 들어가 있냐 이렇게 따지면서 시비가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계속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앞서 사건 일과는 좀 달리 이번 사건은 약간 좀 분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게요. 그래서 좀 뭐 계산서 가지고 주문했니 안 했는지 실랑이라다가 이 사장님이 CCTV를 보시겠습니까? 거기 아마 이제 주문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좀 비춰있나 봐요. 근데 그걸 보고도 우린 뭐 주문한 적 없다. 과일값 빼고 계산을 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사장님이 다른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그 술이 취향해 보이는데 뭐 실랑이에서 뭐 하겠냐 싶어서 알았다. 그럼 그 미니 과일값 빼고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손님들이 우리 그냥 못 가겠다. 경찰 불러. 아이고.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경찰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. 경찰이 왔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뭐 음식값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 메뉴 가지고 주문했니 마느니를 다투는 건 사실 민사에 관련된 굳이 따지면 그래서 경찰이 개입해서 해결하기가 난망한 사건이라서 그냥 사장님 야 좋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결국에는 미니 과일값 빼고 계산을 했답니다. 자, 오히려 저 사람들이 득템을 한 건데 말이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경찰분들이 왔으니 별거 아니니까 돌아갔습니다. 근데 이 점주가 일찍 귀가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가게 앞에 점주차가 있었어요. 차를 타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. 뭔가 보니 아까 그 시비 붙은 손님 중에 두 차에 있는데 한 명은 차 안에 누워 있었고 한 명은 차 안에 있는 가방을 뒤지고 있는 거를 이 점주가 목격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가방에 뭐가 있었냐면 백화점에서 산 상품권이 있었는데 예. 그게 없어졌던 거죠.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점주차에 타가지고 자기 차처럼 하나 누워 있었고 하나는 물건을 훔쳤다고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남의 차에 탔어요. 저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. 자,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내 차인 줄. 사장님 차에 타놓고선 이거 제 차인 줄 알았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? 그렇죠. 이게 사실 뭐 사장님이 가게 옆에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손님 두 사람이 탁탁탁 가가지고 자동차에 탁 탔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자동차에 타면 저도 그거 되게 좀 싫은 모습인데 이렇게 그 앞에 그 유리창 위에 이렇게 다리를 탁 이렇게 올려놓는 모습. 그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불편한 모습인데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 옆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렇게 물건을 뒤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점주 입장에서 너 뭐하니? 왜 그래? 이렇게 딱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차인 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제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좀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나옵니다. 네 차가 굉장히 나쁜 차다라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 단어가 지금 뭐 강아지의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너는 뭐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이다 뭐 거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 영업 정지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촬영하고 있는 거 끄면 너의 턱을 날리겠다 뭐 죽 곱하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. 그건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 부분은 좀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지금 왜 차 문을 열어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요. 잠시 후에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게요. 자, 앞서 들으신 상황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. 직접 보고 가시죠. 요즘 그래요?
그래 어차피 영업증 다 다음번에 만나 걱정하지 마세요. 택시비 드릴게요. 얼마예요? 형님이 하지도 않을 거면 손대기 있어? 얘기한 거야? 손대기 있어? 사무팀이 대단하네. 사무팀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부실하는 거야. 자, 팀장님,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차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려면은 뭐 문을 따지 않는 한 일단 문을 따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잖아요. 엑스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아날로그 키는 우리가 키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 스마트 키는 근처만 가도 차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업주가 사실은 급하게 차를 타기 위해서 가게 앞에 섰기 때문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차문이 잠기지 않고 열려 있었던 거죠. 그 팀에 탄 거예요. 그 가게 앞에다 바로 차를 대놨기 때문에 사장님이 가게 안에 있더라도 그 근처에 있으면 근처니까 스마트 키는 열립니다. 예. 자, 양 변호사님. 일단 뭐 나중에 또 정신 차리고 나서 술 핑계를 댈 것 같긴 한데 말이죠. 근데 지금 뭐 영상 보시고 말투를 들어봐도 아주 만취해서 정말 인사불성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.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술 많이 취해도 좀 걷는 건 멀쩡한 분도 있긴 합니다만, 그래서 이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 사람들이 이 사장님에 따르면 이 자기들 차랑은 똑같은 차종이라서 헷갈렸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차종이 같다고 해도 자기 차하고 다른 사람 차는 확연히 구별이 가능하고 당연하죠. 저 사람들 차는 또 근처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. 멀리 떨어진 데 에헤이.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일단 사장님이 보고, 또 문제가 갈 때 저 사람들이 이제 대리운전을 하긴 했는데 올 때도 이미 취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사장님 생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막 과일 안주 시켰는데 안 시켰는데 막 이렇게 실랑이도 있었던 거, 혹시 올 때 또 음주운전한 건 아닌지 그것도 지금 사장님 의심스럽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말이죠.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경찰 대응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. 네, 일단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들이 경찰 앞에서도 폭언을 계속 이어갔다고 하고요.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이 차의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. 차의 모양도 알고 번호도 아는 상황에서 사진까지 찍으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해코지라도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, 이 경찰은 당시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 측 주장입니다. 그러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해코지하면 전화하세요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, 이에 대해서 이 해당 경찰서 측은요, 당시에 이 남성들이 현장을 떠난 뒤에 10분 더 지켜보다가 복귀를 했고, 또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 즉각 대처하겠다, 이런 의미로 했던 말이었다,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또 절도나 모욕 같은 사실이 있는지 당시로서는 인지를 못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후에 고소장을 접수해서요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. 자, 승현님. 네. 이 사장님이 여성분이세요. 네네. 아무래도 저렇게 취객, 더군다나 남자 손님 취객들이 와서 절해버리면 공포스럽죠. 예. 사실 뭐 지금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보복당할까봐 무섭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무리 술이 취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. 그리고 무섭고 눈물만 난다,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까 뭐 충분히 우리 이자연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가해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아요.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범죄가 되어야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가능한데, 피해자의 보호는 그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피해자 보호에 무슨 죄형 법정주의가 있겠습니까? 피해자는 보호하면 되는 거죠.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가는 가해자에게 적법 절차를 지켜주는 것 필요하지만 반드시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폭언이 존재했다면 그 폭언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.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, 사실 동네에 있는 경찰관 분들은 옛날에 있던 고월 사또와 같이 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형사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눈물을 조금 닦아주는 따뜻한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, 제가 마지막으로 그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. 저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제보받아서 경주 시내 식당들 돌면서 행패 부리던 그 유튜버, 그 인간 때문에 경주에서 식당하는 사장님들이 내내 그냥 막 소가리를 하다가 사건 반장 딱 나오고 나니까 이틀 뒤에 구속. 자, 팀장님, 이게 진짜 법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? 아니면 진짜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? 법은 존재하고 당연히 집행을 하는데, 경미한 법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건이 쌓이면은 가능하거든요.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경찰이 구속시킬 권한이 없습니다. 검찰에 보내고 검찰에서 법원에 보내야 판사분이 법원에서
구속영장을 발부해야만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웬만한 범죄 올리게 되면 기각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임의로 구속은 시키지 못한다.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